전략 플러그인랩 대표 영희 송영희 인사드립니다. 네, 뭐니뭐니 해도 영업이죠. 여러분, 내가 멋진 아내를, 남편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멋진 일을 해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영업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사회생활을 헤쳐나가는지는 무엇이든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의 기초로 한번 우리 고민해 볼까요? 상품 판매는 우리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유통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서비스업의 시대입니다. 그동안 유통업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제 우리들의 업종을, 특성을 서비스업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영업이란 무엇일까요? 영업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들의 광신자, 팬으로 영업하기 위한 팬들의 활동을 영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많이 방콕, 집콕, 아니면 여러분들이 상점 안에서 TV 시청을 많이 했을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 뜬 연예인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미스터 트롯이 아마 가장 적재적소에 그 기회를 잘 잡은 것이 미스터 트롯인 것 같습니다. 7명의 스타들을 동일하게 만들었죠. 1등만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7명이 동일하게 아주 인기를 누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임영웅이 저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엄마도 임영웅한테 완전히 빠져 있는데요. 정말 이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지면 끝이 날까 싶은데요. 그러면 저희 엄마를 모시고 꼭 임영웅 콘서트에 가고 싶은 하나의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임영웅은 어떤 예능 끼가 있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지만 제 귀에는 노래를 힘들이지 않고 멋지게 잘하는 가수로 기억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팬들을 영업하기 위해서 TV에서 이 친구들이 활동을 한 거죠. 여러분은 누구를 좋아하시나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의 심신이 지쳐있고 힘들 때 어떤 감동적인 거나 이런 가슴에 전율을 주는 것은 엔돌핀을 벗어나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많은 위로가 된 미스터 트롯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상권이나 입지에 의존을 많이 했습니다. 백화점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샌드위치를 먹을 때 아니면 햄버거를 먹을 때 보통 어디에 상권이 있나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1층이나 그리고 뭐 사거리, 그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그동안 입지가 가장 좋은 상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바뀌었죠. 바뀌어 가고 있죠. 뭐 연예인으로 치면 홍석천이 굉장히 레스토랑으로 인기가 많았는데 문을 닫았다는 그 뉴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봤는데요. 참 가슴 아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현실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는 상권과 입지에 의존해서 우리가 뭔가 비즈니스를, 사업을 시작을 했다면 이제는 마케팅으로 승부를 해야 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호주에 제풀 슈츠라는 샌드위치 가게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돈을 벌어야 했죠. 그래서 저기 구석진 곳에 7층에, 그리고 굉장히 자그마한 사이즈의 샌드위치를 만들 만한 공간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 샌드위치 가게가 대박을 났어요. 자, 그냥 생각하면 샌드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나 아니면 냄새를 피워서, 그죠? 1층이 지나가다가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는 물론 돈도 없고 그리고
어떤 임대료를 많이 낼 수도 없기도 하고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7층에 이걸 차렸는데요. 그런 어떤 상권화 입지에 대한 부분을 마케팅으로 승부한 케이스입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모두 다 이용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요. 주문은 핸드폰으로 받고 그리고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7층까지 올라오지 않아도 창문을 통해서 처음에는 비닐봉지에 실을 달아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샌드위치 내려옵니다. 정말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비닐봉지에 실이 달린 낙하산 샌드위치가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떤가요? 뭔가 재미, 퍼니가 있으면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입소문을 타고 SNS를 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여행을 가면 꼭 이 샌드위치를 먹으러 가고, 영상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정말 샌드위치가 떨어지면 그거를 잡는 재미로 사람들이 먹는 재미로 마케팅으로 승부했던 거죠. 여기에서 벤치마킹을 기가 막히게 해서 잘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벤치마킹이 뭘까요? 벤치마킹은 단순히 경쟁 기업이나 어떤 제품을 복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개념인 거죠. 자, 오늘날 벤치마케팅은 특정한 분야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경쟁자에게서 배운다라는 말을 실행해서 벤치마케팅의 개념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대한민국 서울에 호주의 제프슈츠 같은 똑같은 높이에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떨어뜨렸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도로도 깨끗해야 되고 교통법도 지켜야 되고 하니까 1층에서 떨어지는 샌드위치를 받아서 1층에 예쁘게 카페처럼 해놔서 거기를 먹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영상을 통해서만 봤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은 벤치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또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 또 예를 들면 저도 삼성 출신인데요. 이건희 회장님이 삼성의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된 케이스인 거죠. 이건희 회장님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 세계에 있는 잘 나가는 핸드폰, 카메라, TV 이런 전자제 제품들을 다 사와서 분리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연구원들이 삼성의 직원들이 열심히 벤치마킹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경쟁력을 높여 대한민국의 삼성은 전 세계에 유명하게 된 케이스인 거죠. 저도 그래서 삼성에 다니니까 삼성 제품을 열심히 썼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이건희 회장님께서 IOC 위원이 돼서 카메라를 줌이 되는 그 당시에 20년 전에 카메라를 전 직원들에게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경쟁사에게서 배우는 어떤 벤치마케팅으로 가장 승부한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떠한 마케팅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공부하면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서비스와 세일즈, 상품 판매에도 이런 서비스가 접목돼야 하는 거죠. 상품 판매도 하지만 서비스가 함께 겸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핵심 제품, 부가 제품, 응용 제품이 있는데요. 핵심 제품은 어떤 핵심의 기능을 하는 가장 원초적인, 그리고 부가 제품은 이 핵심의 기능에 뭔가를 부가적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응용 제품은 이 핵심 기술을 통해서 뭔가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자, 하나 예를 들면요.
물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물이 있다면 그냥 우리는 PT병으로 물을 팔죠. 이런 PT병으로 물을 판매하기도 하죠. 단순한 물의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는 물이라는 제품이 있다면 여기에 우리는 미네랄이 살아있습니다. 뭐 어떤 미네랄이 첨가된 제품입니다. 우리는 이 물에 미네랄을 첨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뭔가를 하나 부가적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부가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미네랄이 있는 물에 또 응용을 해서 만들었죠. 뭐가 있을까요? 이온 음료 2%? 그리고 또 보리차를 물에 적용을 해서 팔기도 하고, 헛개나무, 뭐 여러가지 물들이 이용해서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는 물의 종류가 옥수수, 수염차, 뭐 여러가지 물들이 있죠. 그렇게 응용해서 제품을 더 부각을 시켜서 우리 제품을 상품화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리 상점이 갖고 있는 핵심 제품이 야채라면 야채에 어떤 1차 손질을 해서 부가적인 가치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케이스까지 넣고 우리 상점에, 우리 시장에 이름을 붙여서 응용해서 파는 어떤 핵심기술을 활용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인적 서비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뭐니 해도 정중하고 친절한 응대입니다. 이건 뭐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정중하고, 심지어 인공지능이 되어가는 로봇 시대가 와도 친절한 로봇이 인적 서비스에는 최고겠죠. 제가 경험으로 한번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동네에 닭갈비집을 갔습니다. 프랜차이즈점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프랜차이즈면 맛이 비슷할 텐데 저희 동네 이 프랜차이즈 닭갈비집은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놀란 것은 아르바이트생이 너무 친절하고 아주 재빠르게 응대를 하고, 그리고 숙련된 솜씨로 닭갈비를 볶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음식 맛은 별로였지만 이 친구가 너무 기특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5만 원을 주고 싶었지만 10,000원의 팁을 줬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물었죠. 학생 어디 이 근처 대학생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고등학생이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청년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 어쩌면 사장처럼 내일처럼 이렇게 열심히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장님한테 물었죠. 혹시 아드님이냐고.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 잃지 마시라고, 꼭 붙잡고 계시라고, 이 가게에 정말 큰 일꾼이 될 것 같다고, 이 가게는 이 친구가 있어야 잘 될 것 같다고 칭찬을 엄청나게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닭갈비집이 맛은 없었지만 굉장히 친절했던 기억으로 이 소문을 100명 이상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좋은 예도 있지만 또 제가 최근에 유성 근처에 또 치킨집을 갔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손님이 없었거든요. 손님이 없는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어쨌든 치킨을 시켰는데 사진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 파닭 치킨을 시켰고 사진을 보고 시켰는데, 파닭이 뭐예요? 파하고 닭 아닙니까? 닭에 팔을 올린 그림을 보고 제가 시켰는데 이 아주머니는 그 위에다가 무슨 매콤한 소스를 뿌려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아주버님이, 사장님이란 말이 안 나오네요. 이 사장님이 손님도 없는데 이 치킨을 갖고 오면서 귀에 핸드폰을 끼고 이렇게 노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바쁜 것도 아니고 손님이 많은 것도 아닌데 핸드폰을 좀 받고 오시지, 귀에 핸드폰을 꽂고 음식을 놓는 거에 저는 이미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치킨을 그냥 먹을 수도 있었지만, 아니, 왜 저희가 치킨 시킨이 틀려요? 저는 파닭을 시켰는데, 그랬더니 이 사장님의 대답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저희는 원래 이래요. 그러면 사진을 바꾸셔야죠. 저희는 원래 이래요. 아우, 제가 사장님을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사진을 바꾸셔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해드려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미 전화를 받으면서 치킨을 내려놓는 모습에 마음이 상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파를 다시 주세요. 저도 좀 진상 고객인가요? 어쨌든 그래서 파를 가져왔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됐는지, 그래서 손님이 없는지 파가 이미 시들시들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들어진 파에다가 소스를 뿌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불친절을 받은, 정중하지 못하다고 받은 치킨집을 정말 친절한 집에 10배 이상 홍보를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입소문이 가장 대단한 소문인 거 아시죠? 가장 훌륭한 마케팅이 입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 집에 와서 훌륭하게 친절을 받고 나가서 그 친절만으로 하면요, 사실 그 집이 조금 청결하지 못해도, 맛이 조금 덜해도 그분의 친절함에 이미 반하면 친절이 어쩌면 1등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친절한 집은 우리가 소문을 내주지만, 그렇지 못한 집은 10배 이상 소문이 난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은 다시 안 가게 되겠죠. 오히려 가지 말라고 홍보를 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정중하고 친절한 응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말해도 끝이 없는데요. 제 친구는 한 번 또 어느 수산집에 갔는데 고무장갑을 낀 채로 이렇게 와서 좀 마음이 상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정중과 친절한 응대는 끊임없이 말을 해도 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결한 외모와 복장. 한동안 우리가 알바생을 어이! 뭐 알바! 뭐 이런 식으로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바생들을 뭐 함부로 대한다 이런 말. 그래서 복장에 똑같은 복장을 입혀놓고 뒤에 뭐 귀한 집 아들, 외동집 딸, 뭐 이렇게 재미있는 문구를 해서 손님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어우, 귀한 집 아들, 아유, 외동집 딸, 이렇게 부르면 훨씬 더 재미있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식당에 가거나 우리 상점을 이용한, 우리 요즘에는 어때요? 전통시장마다 앞치마도 예쁘게 만들기도 하고, 그 전통시장마다 어떤 장바구니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뭐 똑같이 청결한 어떤 느낌을 주고, 그리고 더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복장을 해서 인적 서비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가 엊그저께 대전역 근처에서 할머니에게 그 온누리 상품권으로 이런 야채를 샀는데요. 그 할머니도 너무 재밌으신 거예요. 다른 집은 온누리 상품권 안 받아. 나니까 받아주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노상에서 판매하시는 할머니셨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제가 당근을 사는데, 이거 당근 굉장히 맛있어. 이거 제주도산이야. 뭐 앞에가 뾰족한 거는 맛이 없어. 이렇게 나름 본인만의 저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거죠. 제가 그렇게 들으니까, 아유, 이거 온누리 상품권 다 2만원, 3만원치 다 사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사간 이 당근이 제주도 거니까 더 맛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먹는 그런 정보 제공을 통해서 우리 뇌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 판매하실 때 이거 주세요 하면 그냥 담아서 주는 게 아니라, 아우, 정말 잘 선택했다고, 이거 정말 맛있는 거라고, 이거는 이런 제품이고, 이건 이렇게 해서 방금 공수해 온 거고, 뭐 싱싱하고, 이런 느낌으로 정보를 준다면 고객은 눈으로 보는 맛, 그리고 기억으로 한 번 더 제품을 사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판매 능력. 네, 뭐니 해도 판매를
어떻게 재미있게 또 하는지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객을 우리가 이겨서 좋을 게 없겠죠. 물론 고객이 틀린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굳이 그 고객하고 싸운다면 여러분, 그 고객은 우리 집에 안 오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고객이 나가서 우리 가게를, 그죠? 안 좋게 이야기하고 다니면 더 마이너스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고객이어도 그냥 웃으며 넘어갈 수 있고 그런 판매 능력도 거기에 속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대기업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삼성은 어떻습니까? 삼성은 머리형, 어떤 규격화되고 사이즈, 뭐 여러분들 광고를 보시면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만들고, 그리고 우리 삼성 뭐 노트북은 심플하고 작고 뭐 이런 어떤 기능적인 성능이나 이런 머리형이라고 딱 삼성은 느껴지지 않나요? 이런 걸로 마케팅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LG는 어때요? LG 사랑이, 요즘 좀 바뀌었지만 사랑해요, 뭐 사랑해요 LG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어떤 감정, 그래서 가슴형이라고 많이 합니다. LG는 가슴형. 뭐 가슴형으로 광고를 생각해보자면 여러분, 바카스 광고를 할 때 굉장히 어떤 우리 마음적으로 뭔가를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는 그런 느낌 나지 않으세요? 바카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정관장 뭐 이런 거 광고할 때도 어떤 뭐 감정적으로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이런 느낌을 주죠. 그런 거 어떤 가슴형의 느낌으로 판매를 이제 하고 있죠. 근데 현대는 어때? 현대 하면은 중장비 느낌? 뭐 현대 자동차도 있지만 이런 형은 장형이라고 해요. 장형. 뭐 으쌰 해보자 뭐 어떤 이런 느낌? 물론 이제 요즘에는 삼성도 LG도 현대도 어떤 이런 가슴형과 머리형과 그리고 장형을 다 어우러져서 만든 어떤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마케팅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물적 서비스 한번 볼까요? 물적 서비스는 청결하고 밝은 점포시설. 저는 이 청결하다고 느낀 딱 그런 가게가 있다면 카센터 여러분. 카센터가 불과 5년 10년 전만 해도요, 제 기억에는 이렇게 뭐 대문도 없고, 그죠? 대문도 없고, 그리고 뭐 타이어 굴러다니고 기름기가 철철 넘치고, 그리고 또 카센터 사장님은 막 늘 기름에 쪄든 듯한 이런 점포 옷을 입고, 그리고 그게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어때요? 카센터가요 너무 청결해지고, 뭐 문도 있어요. 문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수리하는 동안 차로 마시, 물론 뭐 삼성이나 현대 이런 데 외에도 일반 카센터들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더라고요. 딱 생각나는 게 이제 제가 카센터를 얘기한 건데, 그런 것처럼 우리 가게가 얼마나 청결하고 좀, 그리고 어떤 조명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신선해 보이고 밝아 보이고 구매 욕구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점포 시설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고객에게 편안함을 주는 인테리어. 물론 인테리어가 훌륭하면 좋겠지만 고객에게 편안함을 준다는 인테리어가 인테리어 느낌도 있지만 어때요? 왠지 우리 집은 이 사람이 오면은 꼭 앉아서 머물다 가고 놀다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의 편안함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점에 맞는 인테리어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판매, 유통, 설비, 용품, 또 주차 능력, 편리성. 전통시장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현재도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는 주차 시스템인데요. 명절 때 아니어도 뭐 주말에 이런 때 제품을 사러 전통시장에 갔는데 차가 막혀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냥 돌아와 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차시설을 너무 잘 만들어놔서 그렇게 해서 편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오고 가는 길이 편리해야 그 시장에 많이 머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도적 서비스를 한번 볼까요?
자, 제도적 서비스는 영업 시간이 중요하죠.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저도 예전에 그 샵을 운영을 해봤었는데요. 저는 꼭 지켜야 되는 줄 알았어요. 9시에 열고 6시까지다 그러면 정말 꼭 그 자리에 있는 줄 물론 그 자리에 있는 게 맞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상점을 오래 운영하시다 보면 또 기분에 따라 문을 닫기도 하시고 늦게 닫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손님들은 한 번, 두 번 갔는데 문이 안 열려 있으면 다음에는 안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자. 내가 처음에 이 상점을 오픈했을 때 정말 이 상점을 통해서 내가 꿈을 이루고 뭔가를 성취해가고 이런 어떤 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초심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시장마다 똑같이 쉬는 요일을 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10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지키지 않는 상인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함께하는 그죠? 함께 전통시장을 살리고 함께 어우러진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룰이 생기면 잘 지키는 것이 예의이고 예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품이나 AS 이것 또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반품 AS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홈쇼핑이나 인터넷 판매를 제가 구매를 하다 보면 반품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죠? 뭐 홈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셔도 됩니다. 뭔데 또 이제 뭐 그런 소문도 있어요. 홈쇼핑이나 인터넷 판매는 제품으로 돈을 남는 게 아니라 뭐 택배비로 남는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을 하면 택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하죠. 하지만 제품을 사는데 그런 어떤 AS나 반품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믿고 사보기도 하는 장점은 있죠. 여러분 어때요? 예전에 제 기억에 이마트 이런 데서 제품의 뭐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이런 것들을 있으면 오히려 교통비 5,000원을 뭐 지불해준다는 그런 AS의 처리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통시장에서 제가 한 번, 두 부를 샀는데 날짜가 써있지도 않지만 집에 와서 저녁에 먹으려고 보니까 쉰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가짐도 틀린 거죠. 아유, 이거 전통시장이 그렇지. 뭐 이거 갖고 가면 이거 2,000원, 1,000원짜리 들고 가는 시간이 더 들지. 그리고 그 할머니가 이거 얘기하면 하겠어. 할머니니까 그렇지. 그냥 말지. 다음에 안 가고 말지. 이런 마음 가진 상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가 이거를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전통시장은 그래서 많이 요즘에 개선이 되고 있고요. 생산자 표시, 원산지 표시, 그리고 날짜 표시 이런 게 많이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품이나 AS 기능에서 이런 것들이 잘 처리하는 태도에 따라서 마지막에 컴플레인 처리 태도라고 있는데 이 처리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오히려 반품 때문에 AS 때문에 맞는데 처리하는 우리들의 상인의 태도에 따라서 그 집에 단골이 될 수도 있고 다시는 오지 않는 또 거꾸로 우리 상점을 나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품이나 AS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컨설팅 능력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인회에서 주관하는 어떤 교육제도라든가 상인회에서 하는 뭐 여러 가지 행사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석하고 배우고 노력하고 도입하고 이렇게 배운다고 해서 여러분 다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하지만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10가지 중에 2가지만 기억해서 그것들을 응용하고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들 상점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